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일 금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오늘 검은 금요일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폭락 장세를 구현을 했습니다. 금융시장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오늘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오늘 600포인트 이상 추가로 밀렸고요. 다우 지수는 오늘 기점으로 4만 선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급락했는데요.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100포인트 하락하면서 1.84%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역시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3% 급락한 수준에서 오늘 마감을 했고요. 네, 장중에는 이것보다도 더 큰 수준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최근 연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오늘 기준으로 조정장에 접어들었습니다. 통상 이 주가 지수가 52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 국면이라고 하고요.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 국면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10일에 기록을 했었던 고점 대비 10% 이상 추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고요. 네, 중소형주도 오늘 폭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 3.5% 급락했는데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3%대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 적이 코로나 초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지금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이 간밤 굉장히 큰 폭으로 요동을 쳤습니다. 특히 채권시장도 발작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미국 2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전일 대비 무려 28bp 하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0bp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0년물 채권 금리도 엄청난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오늘 전일 대비 무려 17bp 하락하면서 3.8%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미 달러화는 가파른 약세를 나타냈고요. 달러화 약세 속 달러 엔 환율은 무려 146엔대로 폭락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오늘 25% 폭등했습니다. 공포지수는 현재 23.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을 한 상태인데요. 오늘 이렇게 주가 폭락을 촉진한 것이 바로 7월 달에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입니다. 지금 7월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었던 7월의 실업률이 무려 4.3%로 집계가 되면서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업률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전월치보다 높았습니다. 실업률 넉 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4.3%를 기록을 하면서 2021년 10월 이후 거의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네,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 증가세도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 7월 고용 증가세 11만 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예상치보다 훨씬 부진했고요. 최근 이 흐름을 보시면 가장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선 두 달 수치도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간당 임금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부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요. 지금 경기 침체와 특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하위 지수인 임시직에서 고용이 대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실업률이 4.3%로 치솟으면서 이 경기 침체의 가장 정확한 가늠자라고 불리는 싸매 법칙이 공식적으로 발동이 됐습니다.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앞선 12개월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 이제 싸매 법칙이 발동이 되고 경기 침체를 거의 100% 확률로 가늠을 하는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실업률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3회 법칙이 발동이 되었고요. 이 법칙을 개발한 클라우디아 사미 블루버그 통신에 이제 나와서 이 법칙이 공식적으로 발동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2개분기 연속 감소해야만 기술적인 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3회 법칙이 오늘 발동이 되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네, 지금 이제 7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고용 보고서가 거의 쇼크급, 시장을 완전히 이제 처참하게 무너뜨릴 정도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7월에 있었던 이 허리케인의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좀 숫자가 안 좋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통계에도 반영이 됐다라는 주장인데요. 오늘 미국 노동부 측에서는 이 허리케인으로
시간으로 인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지표에 어떤 식별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이 혹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이 충격적인 고용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이 7월 FOMC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까지 나서서 파월 의장은 7월 FOMC에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은 큰 실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제 시장이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폭락세가 구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이번 9월에 연준 당연히 50bp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앞서서 9월 전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FOMC 회의가 없는데도 긴급 FOMC를 열어서 금리를 코로나 때처럼 긴급적으로 인하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9월 FOMC가 열리기 전에 연준이 긴급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으로서는 이번 주 회의에서 내리지 않은 것이 엄청난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노이즈를 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긴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8월에는 FOMC가 없지만 8월 22일부터 잭슨홀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 8월 잭슨홀 회의를 기점으로 연준이 긴급한 금리 인하를 갑자기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긴급한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연준은 엄청난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9월 회의에서 50bp 인하를 하고 11월 회의에서는 또 50bp 인하, 9월과 11월까지만 100bp 1%의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연준이 무려 12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긴급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9월에 B컷 인하는 대세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연준이 9월에 B컷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전일 22%에 달했던 이 B컷 베팅이 하루 만에 엄청난 속도로 커졌습니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이고요. 네, 시장이 이 고용 보고서에 엄청나게 발작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준 위원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의 총체를 본다라고 시장을 안도시키려고 나섰는데요.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카고 연은 총재가 7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한 달 숫자에 과잉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7월 고용 보고서 물론 숫자 좋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시계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수준이다라 얘기를 하면서 한 달 만에 이 지표를 가지고 B컷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약간 시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좀 처참한 주식시장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P 500 지수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된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8% 넘게 폭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 실적들 예상을 크게 상회하거나 좀 시장을 놀래켜 줄 만한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역시나 이제 주가 하락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심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한때 7% 이상 또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큰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 세계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이자 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헤지 펀드죠. 미국 엘리어트 헤지 펀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어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버블에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서한을 통해서 전했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제품인 이 인공지능 칩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버하이프드 돼 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좀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이 생산하는 GPU 장치를 언제까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사줄지는 미지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엘리엇은 AI는 결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으며 제대로 작동할지도 잘 모르겠고 많은 에너지를 소요시키는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 장중 폭락했지만 이제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폭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비용 절감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인텔의 주가 오늘 정규장에서 무려 26% 폭락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주가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정말 변동성이 높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한 주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과연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가늠을 해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 초부터 미국의 서비스업 부문 PMI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입장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두 의견이 다음 주에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펼치며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에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뉴욕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